네, 주점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주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원익홀딩스 앞으로 어떤 방향성 잡아 나갈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도 수익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삼각수렴의 끝자락에서 위로 튀어 오르면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에 따라서 오늘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반도체와 로봇에 대한 동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가 뛰어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놓고 로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 시외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4.6% 대략 5%가량의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사실은. 그죠? 좀 격렬하게 싸워주다가 위로 튀어오르더니 쭉 밀려버렸다, 그죠? 그러고 나서 뭐 별다른 움직임 크게 없다가 시외에 6시 이후로 크게 상승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어제 요 구간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 소화가 대략 완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이후로 상승 만들어 갔을 때 정말 얇은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방 뚫어낼 수 있다. 5만 원까지 정말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제 강하게 밀려버리면서 외인들의 매도세에 강하게 밀려버리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현재 어떻다? 다시 한번 5만원 구간까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알레그로 핸드라는 지금 강한 모멘텀을 들고 있는 만큼 5만원 그 이상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 자, 로봇이 현재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번 CES에서도 아틀라스가 가장 혁명적인 로봇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정말로 사람 같다. 와, 이거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은 거죠. 실제로 뭐 사람과 가장 흡사하다, 사람이랑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예요. 이 그 모양 보셨죠? 정말 사람 같고 뭔가 옷을 입혀 놓는다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사람과 구별이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것들은 옵티머스에서 볼 수 있었고, 사람을 노동자를 대체하겠구나라는 것들은 아틀라스에서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들을 만든 원익 로보틱스는 어떻다? 이걸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시장에 내놓은 그런 로봇 손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누구랑 협력을 해서? 메타랑 협력을 해서. 그만큼 강대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대로 된 상승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크게 터져나가는 힘을 응축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로봇주들이 뛰어오른 만큼 후발주자로 우리가 크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원익홀딩스도 결국에는 외인들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구간에서는 이평선 제대로 다 돌려냈고 정배열 상태에서 크게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크고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기 위해선 결국에는 외인들의 수급이 필요하다, 그죠? 자, 외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강하게 한번 띄울 때마다 수급을 크게 받쳐주고, 이 뛰어오르는 상태에서 차익 실현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다? 개인들한테 이걸 떠넘겼다고요. 개인들한테 이걸 떠넘기는데, 한번 떠넘기고 이 매물대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 시키고 떠넘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집을 한 후에 차익 실현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현재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어때요? 얘네가 눈에 띄게 비중이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없이 그냥 개인 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버텨주다 보니까 상승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주가가 추가적인 레벨업 5만원 구간을 돌파하게 됐을 때
얘네가 개인 투자분한테 아무리 떠넘겨도 강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눌렸다가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평선을 다시 한번 돌려 세울 만큼 강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 어떻다? 상방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5만 원 구간 향해서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더해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자회사인 원익 로보틱스가 알레그로 핸드라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IPO 즉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사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만든 주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 진행하겠다, 상장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원익홀딩스에서도 이 알레그로 핸드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됐을 때 IPO 준비하면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갈 것이고,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원익홀딩스의 주가 상승에 대한 또 다른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원익홀딩스가 현재 매출의 7% 가량밖에 로봇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 뭐 삼성에 납품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7%보다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주류가 되지 못한다고요. 이 주류가 되는 건 결국 반도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에 훨씬 더 집중이 되면서 로봇주로 인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큰 상승은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한화가 인적 분할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가 이리저리 튀는 것 같은데 좀 집중해 주세요. 자, 하나가 인적 분할을 진행하는 이유가, 자, 뭔가 산업에 대해서 A와 B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반도체와 로봇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A의 모멘텀이 너무 좋아.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어. 근데 B에 대한 산업 전망이 안 좋으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B로 인해서 브레이크 걸리게 되면서 부딪히고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이번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밸류 재평가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잘 되는 분야들과 안 되는 분야들을 확실하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가 이 대형주가 미친 듯이 상승을 했어요. 자, 하나 보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미친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자회사가 반도체와 로봇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 로봇을 따로 떨어뜨린다. 그럼 로봇으로 인한 강한 상승, 그리고 반도체도 현재 장난 아니죠. 강한 상승 만들어 갈 거고, 이 따로따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게 왜 못 오르지? 이게 왜 안 내려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아리까리한 상황들이 연출이 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적 분할, 완전히 독립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익홀딩스의 시총 비율 따라서 정해질 거예요. 그럼 원익 로보틱스가 만약에 뭐 원익홀딩스 한 주당 0.34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 쳐요. 그러면 한 3주 정도는 들고 있어야 한 주를 받게 되는 그런 식이겠죠. 근데 만약에 뭐 내가 2주밖에 없어. 그럼 0.68주를 줄 거야? 우리나라에 이런 소수점 주식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원익홀딩스에서 이걸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가가 크게 뛸 수밖에 없겠죠. 왜? 내가 무조건 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그 가격에 팔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지금 큰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모멘텀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익 로보틱스가 과연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깔고 들어가야겠죠.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앞으로 시장은 로봇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가 뜨는 한, AI가 뜨는 한 로봇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로봇 시장에서 원익홀딩스가 제대로 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따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반도체주가 좀 좋은 상황에서 로봇주가 좀 주춤했다. 이거 사실은 사람까지 대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다. 뭐 이런저런 소리 나오면서 결국 조정장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 나온 섹터가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도 바라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리를 원할 거고, 원익 로보틱스에서 만든 알레그로 핸드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상황이 그
IPO 혹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는 순간일 거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고점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고점이고 그 이후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도체주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주목을 새로 받게 되면서 큰 상승 만들어 갈 거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알레그로 핸드라는 로봇주 반열에서 원익홀딩스가 제대로 지금 밸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지금 반도체와 로봇이 합쳐진 이 상황이 과연 정말로 좋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원익홀딩스가 여태까지 상승한 데에는 알레그로 핸드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어요. 상승에 대한 트리거를 당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승폭을 지켜봤을 때 사실은 반도체로 오른 부분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 10월 요 구간 우리가 추석 때 묶여있던 돈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의 이 협력 관계가 발표가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원익홀딩스는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이 제한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적 분할밖에 답이 없을 것이고, 이 인적 분할은 주가에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주 환원이니 삼법 개정이니 이리저리 주주분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기 위한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시장의 상황과 너무나도 들어맞다. 결국 우리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장 안 하고 계속 끌어안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 얘네가.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결국 언젠가는 상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상승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매도하면 그만이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런 로봇에 관해서, 그리고 원익홀딩스라는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수급도 그렇고 이런 기업 정보들, 재무제표를 살펴본다든지 매출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얘네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좀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 좀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생업이 있으니까. 생업을 이어 나가시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내가 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고정적인 수입을 버리고 이 도박성 짙은 주식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이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여러분께서 조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갑자기 잔소리가 됐는데 이 부분 이제 끝내버리고, 결국 우리 주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대신 수급 봐드리고 지표 봐드리고 이슈 제가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방 통해서 혹은 문자 통해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알레그로 핸드가 한번 주목을 받자마자, 투경 받자마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9월 22일부터 모아가자, 언제부터 12,000원, 13,000원 돌파 시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강하게 매집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2,000원, 13,000원 구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라고 한다면 3배에서 많게는 4배 정도의 수익을 보셨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생각하실 때보다 훨씬 더 큰 상승 만들 수 있는 게 원익홀딩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고 훨씬 더 큰 상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방 같은 경우 우리 주주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창구를 하나 마련했는데, 여기 제 개인 전화번호 7553-3753번으로 뭐 원익 혹은 입장 혹은 문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원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정보방 입장이 필요하시거나 문자로 받고 싶으시거나 제가 알아볼 수 있겠죠. 제가 문자 받는 대로 이렇게 링크 전달해 드릴 거고, 링크 클릭만 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수익 많이 올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뭐 텔레그램은 싫다 혹은 뭐 정보방까지는 필요 없다, 원익에 대한 정보만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보방 입장 말고 뭐라고 원익 문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링크 말고 원익을 오늘 매수해도 되는 건지 매도해도 되는 건지 관망하면 되는 건지 그런 정보들 장 열리기 전에 모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제대로 정배열 만들어 놓고 사실 주봉이든 원봉이든 월봉이든
이 정배열이 아닌 구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하지만 이 올라가다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내려가다 보면 더 내려갈 것 같고 아니면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이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잘하는 게 요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 매도하면 된다 정보방 통해서 문자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좀 헷갈린다 어떤 기준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 제 개인전화 7553-3753번으로 슛, 원익, 아니면 입장, 문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끔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도움 드리면서 함께 수익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할 거 세 가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건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주분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